안녕하세요. 첫눈의 안과 윤삼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여의도 성모병원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황호식 교수님이시고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과 저는 또 방송을 몇 번 같이 진행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 방송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는 각막 이식의 최신 트렌드와 정수에 대해서 한번 잘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호식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디맥 수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디맥은 부분층 각막 이식 중에 하나입니다.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각막 이식이라는 거는 이런 이제 각막이 부어 있거나 부어 있으면 시력이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염증이 있어서 옛날에 염증이 있다가 이렇게 혼탁이 있거나 아니면 원추 각막이 이렇게 뾰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증제 각막을 꼬매는 이런 각막 이식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디맥이라는 거는 일종의 각막의 이식의 끝판왕이라고 하죠. 조금 네. 어렵습니다, 수술이. 네. 그래서 먼저 요 각막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은 각막 맨 바깥에는 상피세포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피세포에 이제 기저막이라고 하는 보호막막이 있고, 사실 대부분은 실질이죠. 실질이고, 맨 안쪽에는 이제 내피세포가 있고요. 또 이거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대세의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와서 투명성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옛날부터는 이제 전층 각막 이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상피세포부터 내피세포까지 전체를 잘라내가지고 이제 버리고 기증제 각막을 똑같이 잘라내서 꼬매는 게 전층 각막 이식이죠. 근데 디맥이라는 거는 수술이 어려운 건데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두고요. 기증자의 내피세포하고 대세의 막만 이식하는 겁니다. 일종의 내피세포 이식인데 굉장히 좀 어렵고 고난이도의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쓸 수 있냐면은 수포성 각막병증이라고 특히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 그런 것들 여러 번 하다 보면 내피세포가 망가지면서 내피세포가 기능을 못하면 각막이 붓거든요. 그러면 각막이 뿌옇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집니다. 최근에는 저한테 이제 이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푹스식 각막 이상증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오돌도돌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 이제 각막 이상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더 심해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각막이 붓거든요. 또 많은 경우는 이제 전층 각막 이식 한 다음에 실패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내피세포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 모두 이제 디맥의 적응증이 되는 거죠. 그럼 디맥은 각막 내피 이식이다 이렇게 네네.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 그 각막의 내피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는 전층 각막 이식이 필요하고 네네. 어떤 경우에 내피 이식이 필요한지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드린 디맥은 이제 내피세포만 망가지고 그 앞에 있는 실질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만일 실질까지 혼탁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맥을 할 수 없고 전층 각막 이식을 해야 되고요.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디맥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동공이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은 인공성체도 없고 그런 상태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층 각막 이식을 해야 됩니다. 각막 내피가 하는 역할이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각막에 이 수분과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분과 영양분이 어디서 공급이 되나요? 각막 뒤에는 전방수라고 있거든요. 네네. 전방수 안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각막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잘 살죠. 하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각막이 부으면서 뿌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피세포들이 그 알맞은 딱 그 물의 양을 딱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망가져 있으면 거기 각막에 물이 너무 고이면서 뿌옇게 변하게 되죠. 그렇죠.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눈 안쪽에 방수라고 하는 그 물 안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눈을 깜빡일 때 그 밖에 눈물층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공급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각막이 투명하려면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그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어떤 물 펌프 자동 물 펌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디맥의 수술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게 내피세포가 망가져 있는 눈이고, 그다음에 이게 빨간색이 이제 환자의 대세매 막이라는 거거든요. 먼저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죽어 있는 내피세포하고 대세매 막을 제거합니다. 긁어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기증자의 대세매 막을 넣거든요. 여기 그림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이제 많은 내피세포들이 붙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잘 핍니다. 이게 피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잘 펴가지고 그 다음에 요 대세매막 아래로 이제 공기를 지입합니다. 공기방울 넣어서 꽉 채우면 이제 들러붙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공기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내피세포가 여기 쭉 자라게 되면서 각막은 투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 장면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은 요걸 이제 그 어떤 독을 집어넣어 가지고 안에 있는 대세막을 이렇게 벗겨냅니다. 벗겨내고 그다음에 기증자의 각막은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염색을 해야 되거든요. 파란색으로 염색해서 주사기에 넣어서 눈 안에 각막 뒤에 전방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요 캐뉼라라고 그러는데요. 바늘 끝처럼 생긴 걸 잘 두드리거나 피거나 해가지고 잘 핍니다. 공기방을 이용했는데 잘 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각막의 밑에 기증 각막의 밑에다가 공기를 넣으면 완전히 위에 붙게 되죠. 저게 그 굉장히 얇죠? 네, 한 10에서 한 20 마이크로미터니까 10 마이크로라고 치면은 1mm에 100분의 1입니다. 굉장히 얇죠. 네. 정말 얇은 막이니까 이게 말리게 되는데 그 네. 말린 거를 이게 두루마리 문서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거를 네. 잘 펴야 되는데 네. 안 펴지면 어떡합니까? 이 수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게 다른 과정보다도 결국 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다 보면은 이제 자꾸 조작을 하게 되거든요. 조작을 하게 되면 내피세포가 손상이 돼서 잘 붙었지만 나중에 각막이 투명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특히 이제 거기 안에 물, 정확히는 BSS라고 하지만 어쨌든 물을 액체를 쏴가지고 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 파란색이 없어지거든요. 염색약이 없어지고 또 각막은 더 부어요. 각막은 뿌옇게 되고 염색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를 벗겨내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막이 붓겠네요. 더 붓죠. 네, 그러니까 시간도 빨리 수술이 마무리되어야 또 깔끔하게 잘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수술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승부를 딱 봐야 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분만 해야 됩니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뭐 한 10분, 20분 안에 딱 승부를 봐야지 더 끌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이 하나 이제 출판이 돼가지고 이거 소개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저기 이제 디맥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그게 왜 어렵냐면은 그 피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하나의 테크닉을 이제 이 코니아라는 각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요 논문에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름은 이제 더블 캐뉼라 매누버라고 바늘 같은 거 2개, 사실은 젓가락 같은 거거든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젓가락 많이 쓰는데 젓가락 2개를 이용해 가지고 돌돌돌 말린 걸 펴서 쉽게 나중에 눈에 넣어서 잘 피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보여드리면은 이제 워낙 피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디사머 테크닉이라고, 요 말려 있는 거를 한쪽을 바깥에서 살짝 누릅니다. 누르니까 사실 안 좋겠죠. 각막 내피세포한테는 살짝 눌러가지고 살살살살 피는 방법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또는 이제 말린 데 안에다가 공기방울 넣어가지고 어떻게 좀 살살살 밀면서
좀 크게 해서 한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두 개로 안 쓰고 하나로 대충 잡고 슬슬 밀면서 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쉬운 거는 이런 이제 더블 롤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되게 피기 쉽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말려 있죠. 저거를 어떻게 이렇게 펴냐 그러면은 이 액체를 쏩니다. 쏘면은 이렇게 말렸던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바깥에서 통통통 치면은 여기 있는 이제 물이 가면서 충격파가 딱 가면서 잘 펴집니다. 그래서 금방 펴지게 되는데 좀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 우연이죠, 우연. 어떻게 쏟아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또 안 되면은 또 계속 쏟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쏟아보니까 그 염색이 잘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각막도 붓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한 거는 이제 눈 안에서 그런 조작을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넣기 전에 요거를 피는 겁니다. 어떻게 피냐면은 아까 젓가락 같은 걸로 두 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나로 말린 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옆으로 살살 피다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기에 넣어서 집어넣겠다. 그런 거죠. 원래는 눈 안에서 조작하면 어려운데 아예 바깥에서 편한 마음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맞춰서 집어넣겠다. 이런 방법입니다. 만든 대로 저렇게 집어넣으면 끝까지 그대로 들어가나요? 아, 그게 좀 문제점인데 네. 그게 또 주사기에 넣다가 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네. 또 들어가다가 또 될 수도 있지만은 잘하면은 이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 실제 하는 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되게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이게 되게 좀 작죠, 구경이.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살살 벌립니다. 벌리면은 아까처럼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사기 같은 거에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눈에 넣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수술했던 비디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증각막에서 내피세포 대세막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벗겨내서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환자에서 벗겨낼 각막 부위를 표기했고요. 벗겨냅니다. 대세막을. 여기서 이제 공기를 넣고 했는데요. 공기를 넣기도 하고 점탄 물질이란 걸 넣기도 합니다. 벗겨지는 게 이제 대세막이죠. 거기에는 내피세포가 있겠죠. 원래 각막에 대세면막 맞습니다. 내피세포를 환자의 벗겨내고 네. 그 위에다 붙이면은 잘 안 붙습니까? 아, 원칙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에는 이제 안압 오르지 말라고 홍채에 구멍을 낸 거고요. 아까 살짝 벗겨놓은 각막에다가 원하는 크기로 딱 자릅니다. 예를 들면 9.0으로. 같은 사이즈로? 네. 네. 그래서 파란색 염료에다가 염색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건데요. 트리판 블루? 네. 네. 하고 두 개를 양쪽에서 집어넣어가지고 살살 벌립니다. 조작을 하는 저 닿는 부위는 내피세포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쪽이죠? 예, 없으니까 네, 네. 데미지가 거의 없죠. 그렇죠. 저 네, 말리는 안쪽에 판에 한쪽 면은 다 내피세포가 깔려 있고 네. 나머지 반대쪽은 내피세포가 없는 네. 거죠. 바깥쪽은 항상 내피세포이기 때문에 집어넣는다고 손상을 주지는 않거든요. 바깥쪽이 내피세포. 네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잘 봐가면서 이렇게 되도록 잘 집어넣고 있죠. 쑥쑥 들어가네요. 네네. 잘못하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게 총알처럼 팍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때 딱 정확히 대칭이 잘 됐거든요. 그러면 엄청 쉽습니다. 가운데만 톡톡톡 치면은 지가 알아서 잘 펴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조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내피세포가 훨씬 더 덜 망가지거든요. 금방 끝났습니다. 네. 몇 분 안에. 가운데를 맞춘 다음에 각막 밑에다 공기를 쓱 집어넣는 거죠. 이러면 수술이 끝납니다. 지금 금방 몇 분 만에 금방 끝나겠네. 네네. 네네. 잘 되면 몇 분에 끝나고 네. 잘 안 되면 되게 어렵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증한 각막의 내피가 많이 망가질 수가 그럼요. 있겠어요. 네네. 네. 저게 한번 조작할 때마다 내피세포가 조금 왕창 또는 조금씩 망가지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너무 지나면 아예 포기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각막은 네. 환자의 각막은 뿌옇게 되고 기능장의 각막은 투명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구별도 안 되고. 앞뒤도 구별 안 되죠. 그래서 승부를 빨리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충분히 이제 경험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해야 정확히 빨리 플랜한 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보면은 네. 수술한 다음에 시력이 0.8입니다. 오, 보통 각막 이식하고 나서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각막 이식한 줄 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사람들이 네. 아이고 백내장 했지 이렇게 네, 생각하지. 요걸 보고 각막 이식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 된 케이스입니다. 다만 내피세포가 조금 적죠. 1mm, 1mm, 그 안에 정사각형 안에 개수가 1095개로 이렇게 높진 않은데요. 요거 보고 그 저희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내피세포 밀도가 좀 너무 낮지 않나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른 케이스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분은 여러 번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녹내장도 받고 백내장도 받아가지고 지금 양쪽에 이제 각막 내피세포가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각막이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거의 안 보입니다. 오른쪽은 안전수동이라는 거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알겠다. 손이. 거의 안 보이시는 그렇죠. 거네요. 왼쪽은 빛밖에 안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거의 화장실도- 법정 실명 상태네요. 그렇죠. 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시고 음. 되게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저는 또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뒤에 홍채 그 동공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홍채가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렇죠. 뿌옇죠. 각막에 뭔가 주름도 많아 보이고요. 네네. 부으면 저렇게 주름이 많이 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요거를 수술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요것도 이제 기증 각막이죠. 저기 각막의 안쪽 면이죠? 네, 맞습니다. 예. 내피세포가 있는 쪽에다가 동그란 칼입니다. 칼을 딱 대고 흠집을 낸 다음에 염색을 하면은 이제 가장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염색을 하면 내피세포가 염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가장자리 그 대세막 잘린 부위만 염색이 됩니다. 잘린 부위만? 네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을 표기하고 어느 정도 이제 벗겨낼 건지 이제 가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신 마취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신 마취 안 하고 다 부분 마취를 하고 있습니다. 요 날카로운 걸로 이제 안쪽에 동그랗게 따가지고 안쪽에 있는 내피세포층 대세막을 벗기고 있습니다. 벗기고 요거는 이제 눈 안에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을 집어넣고요. 다시 이걸 벗겨냈습니다. 되게 쉽게 벗겨내시네요. 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트리파블루라는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집어넣는데 꽤 대칭이 돼가지고 요 경우도 바깥에서 톡톡톡 치면은 이렇게 잘 펴져가지고 이때만 해도 이제 잘 보이지가 않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각막이 조금 부었나 그렇죠. 보군요. 예. 부종이 굉장히 심한 분이어가지고. 원래 좀 부어 있는 그렇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막 내피 이식은 또 너무 각막 상태가 안 좋을 때보다는 적당히 나쁠 때 하는 게 결과가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딜레마인데 너무 좋을 때 하면은 시력이 너무 좋으니까 수술하는 사람이 편하긴 하지만 되게 부담스럽죠. 만일 0.5였는데 잘 되면은 뭐 1점 나올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면은 0.1도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람들 시력으로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너무 뿌려면은 뭐 부담은 적지만 수술이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언제 수술해야 될지는 조금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보통 한 0.1 정도에서 0.1 조금 안 나올 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도 수술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고 1.0도 들었어요. 그게 네. 그 저녁 아침인가 아침에 좀 덜 보일 때는 환자가 불편해서 한다. 굉장하죠. 네. 1.0을 하기는 어렵죠. 미국이랑 환경이 다르니까 네네. 여기는 이제 기증각막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분 결과를 보시면은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오. 잘 보이지 않던 요 구멍도 보이고 그러네요. 구멍도 안 보이는데. 동공도 보이고 시력이 0.5면은 0.5면 완전 생활 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전에는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가 지금 0.5면 뭐 일상생활 다 하시는 거죠. 와, 정말 광명을 찾아주셨군요. 네. 그 질문을 한 분 주셨어요. 윤이님께서 각막을 처음부터 보존할 때 말지 말고 펴서 보관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각막을 처음부터 말지 말고 저게 말아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말리는 겁니다. 네. 이게 너무 얇기 때문에 이 약간 방향성 각막이 원래 약간 곡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리는 거죠. 네. 근데 각막 곡률과 반대로 말리나요? 요렇게 말리는 거죠? 그렇죠. 반대죠. 네, 반대로 정확히 말하면 말리는 바르고 거죠. 네. 바깥쪽이 그러니까 원래 각막은 이제 안쪽이 내피세포인데 네. 기증각막은 탄성 때문에 네. 쫙 말리면서 바깥쪽이 내피세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그러면 저기 포셉이나 이런 걸 잡으면 안 큰일 되죠. 나겠네요. 예, 안 그러니까 되죠. 아까 안쪽에서 접근을 하신 거고 안쪽에서 한 거는 사실 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죠. 네. 네네. 그리고 각막 이식을 보존할 때는 내피만 오지는 않죠. 대개는 각막을 전체가 오는데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아예 벗겨서 잘라서 염색해서 관에 그 주사기에 넣어서까지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주사기 째로 그냥 넣으면 네네,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미 그 처치를 다 해서 이제 보내주는 경우인데, 네네. 이제 보통은 전층 각막이 오거나, 그죠? 이렇게 네네. 그 버트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그 용액 이름이 뭐죠? 옵티졸. 옵티졸 GS 거기에 이제 네네. 담겨서 오면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가공까지 해서 수입 각막인 경우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돼서 조금 더 각막 내피 이식이 좀 더 용이해졌습니까? 예. 네.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벗긴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이게 각막이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공산품이 예. 아니기 때문에 딱 한 개 준비했는데 환자 수술하려고 누웠고 만약에 전신 마취했다고 하는데 각막을 못 쓰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제 그러니까, 경험상 이제 실제로 제가 특히 이제 국내 기증 각막, 우리나라에서 기증한 각막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벗기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고요. 그건 잘 벗기셔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일 벗기다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다 벗기고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환자를 내려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네. 전신마취 이제 네. 걸어놓고 하다 이제 찢어지면 안 되니까 다 하고 괜찮습니다. 내려오시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각막도 사실 이게 처치를 한 다음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피세포가 또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쵸? 지금 네. 문제가 이제 수입각막은 아무래도 빨라도 뭐 한 5일, 6일은 걸리는데 국내 각막은 아무래도 더 빠르니까 확실히 결과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각막이. 아무래도 회를 먹는데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는데 바닷가에서 그냥 바로 먹는 거가 네네. 훨씬 더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는 있지만 육지에서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상할 수도 있고 네네. 내피세포가 그만큼 많이 손상이 되죠. 그러니까 내피세포라는 게 재생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그 밀도를 보여주셨는데 제곱밀리미터당 개수로 보통 표시를 하죠. 네네. 밀도를. 근데 아까 1000 몇 개라고 보여주셨는데 네네. 이제 보통 우리 성인 기준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세포가 만들어져서 재생이 안 되고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죽기만 하죠. 트렌드가 숫자나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처음에는 태어나자마자 거의 5,000개일 겁니다. 네. 5,000개고 쭉 떨어지다가 지금 뭐 보통 성인의 나이는 한 3,000개, 2,500개면 괜찮거든요. 근데 네. 이제 디맥이 좋긴 좋은데 이제 아까 뭐 우리가 조작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최근에는 이렇게 조금 세포가 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씀드리면 아까 그 제가 한 환자는 2,173개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수술 안 한 사람 네. 수준이네요. 네네. 저희가 한 2,500에서 한 3,000개 사이 네네. 정도 될까요? 네, 네. 그 정도인데.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특히나 안내 수술을 받거나 눈에 포도막염이나 염증을 앓았거나 이러면 또 이제 숫자가 많이 감소할 수가 있는데 저게 유효한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지 각막에 기능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500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500개 미만이 되면 이제 각막이 붓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500개 뭐 언저리를 하더라도 각막이 투명하고
시력이 잘 나오면 뭐 저희가 뭐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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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굉장히 잘 됐네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분도 이제 반대쪽은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시력이 안 보이고 오른쪽이요. 그다음에 왼쪽이 시력 떨어져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뭐 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환자분도 이제 굉장히 바라는 게 많으셨는데 잘 돼가지고 시력이 0.5 나왔습니다. 뒤에 깨끗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분은 조금 낮은데 1670개 정도 내피세포가 나왔고요. 그래도 이 네,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하죠. 좋습니다. 아마 네. 이 정도면 아마 그 평생 그 연세를 고려했을 때 전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숫자가 이식을 하면 또 계속 감소하기는 할 텐데 그럼요. 예. 내피 이식의 장점이 거부 반응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어차피 저 세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네. 그 감소율이 좀 더 적다는 그런 논문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층각막 이식하고 디맥을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초반에 떨어진 거는 똑같은데 이제 전층각막 이식은 초반에 내피세포가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쭉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거부 반응 한 번 오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디맥은 이제 처음에 조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그다음에는 천천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거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제 떨어진 요 폭이 좀 작으면 좋겠죠. 지금 아까 이런 환자들처럼 작으면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죠. 수술 술기가 굉장히 중요한,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내피 이식은 더욱 그렇겠습니다. 네네. 그 뭐 안과뿐만 아니라 뭐 의사라는 게 그렇죠. 이게 많이 해서 경험을 늘려야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해보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근시 교정을 위해서 안내 렌즈를 삽입한 경우인데 이제 어떤 렌즈는 홍채 뒤에 있으면은 이제 백내장이 오잖아요. 네. 백내장이 사실은 뭐 아쉽지만 해버리면 해결할 수 되는데 있는데. 네. 앞에 있으면은 이게 골치 아픈 게 각막 내피세포가 망가지면서 각막 내피세포 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각막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분은 전에 뭐 몇 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 양쪽에 이제 안내 렌즈를 홍채 앞에 있는 렌즈를 넣었거든요. 시력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내피세포가 떨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넣었던 병원에서는 이제 렌즈를 제거한 다음에 저한테 왔거든요. 보시면은 오른쪽은 949개고요. 왼쪽은 1000개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이제 잘못 계산된 것 같고 거의 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낮을 것 같네요.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일단 시력이 뭐 0.4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까 하다가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런 경우 되게 부담스럽죠. 수술하긴 편합니다. 잘 보이니까. 근데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어쨌든 그 내피세포 많이 떨어진 거 확실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잘 됐고 시력은 1.0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2,500개입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예. 왼쪽만 하신 거죠? 네, 왼쪽은 했고 오른쪽은 백내장을 했습니다. 그 왼쪽에 아까 시력이 0.4 정도인 거는 각막이 부어서 그렇습니까? 네, 조금 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정 시력을 말하는 거겠죠? 네네. 네, 렌즈 삽입한 거를 뺐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심한 근시가 됐기 때문에 반대쪽도 백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즐겁게 다니고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을 내피 이식을 하고 하신 건가요? 왼쪽이요. 네네네. 같이 했습니다. 예. 같이 하셨어요? 네네. 백내장 수술 하면서 그렇죠. 이식을 예.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냥 수술을 하면 또 내피가 감소하니까. 네네. 근데 백내장이 있으셨군요. 네네. 게다가 이제 네. 고도 근시니까 그 각막 이식만 하면 또 고도 근시가 남거든요. 그렇죠.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네. 백내장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는 전통적인 전층 각막 이식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맥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층 각막 이식 말 그대로 기증각막의 전체를 이식한 거고요. 하지만 디맥은 내피세포를 이식한 거죠. 거기 붙어 있는 대세매 막에 붙어 있는 내피세포를 이식한 거고요. 한 두께는 뭐 10에서 한 20 마이크로미터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쪽은 다 이제 디맥의 장점이고요. 이쪽은 또 단점이거든요.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력이 너무 좋죠. 아까 뭐 1.0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층 각막이식에서 1.0 나오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력이 훨씬 좋고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난시 때문에 그렇죠. 뭐 난시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전층 각막이식은 꼬매기 때문에 꼬매면 이렇게 울잖아요. 울기 때문에 난시가 많습니다. 난시가 많으면 시력이 안 좋겠죠. 잘 꿰매주면 난시가 좀 적게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네. 언젠가 한번 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꼬매고 갔거든요. 네. 굉장히 난시가 적은 경우도 있었고요. 어. 어떤 경우는 제가 진짜 한 땀 한 땀 이제 음. 그 빛을 보면서 너무 잘해주려고. 네, 너무 네. 잘해드리려고 네. 했는데 난시가 한 10 정도 생긴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아, 이게 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조절하기가. 그쵸. 이게 그냥 그 전층 각막 이식은 말 그대로 각막 360도를 완전히 그냥 손으로 꿰매는 거니까 조금 더 세게 꿰매고 좀 더 약하게 꿰매면 이게 완전히 언밸런스가 되니까 난시가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 있고 그런 또 난시가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불규칙 난시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이런 이제 절단면이 없고 일단 각막을 자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단면이 없고 그냥 후면에 정말로 얇은 그 망만 대체해 주는 거니까 난시가 거의 생기지 않고 보통 이 내피식이 잘 되면 시력이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빠른 분들은 또 한 뭐 몇 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완전히 이제 만족스러운 시력이 나오는데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보통 한 1, 2주 정도 지나면 꽤 보이십니까? 조금씩 나오죠. 예. 네. 어쨌든 이식하고 바로 다음날 짠 하고 잘 보이는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게다가 이제 요거는 공기를 넣은 거기 때문에 공기 없어질 때까지는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공기가 다 빠지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기 다 양에 따라 없어지려면 다르지만. 네. 한 뭐 이틀, 3일, 2, 3일 걸립니다. 2, 3일. 네네. 공기를 넣는 게 아까 그 내피를 말려 있는 내피를 펴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게 그럼 이게 공기가 위로 뜨는 부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럼 누워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공기가 위로 뜨니까 네, 맞습니다. 위쪽만 네. 붙고 아래쪽은 들뜰 수가 있으니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이 위로 뜨는 힘으로 네. 망막 수술을 하면은 반대로 엎드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피 이식을 하면 그냥 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이게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뭐 전층 각막이식 하면 뭐 자세 제약이 없거든요. 뭐 무리만 안 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드시 하늘 보고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안정에 하늘을 보고 누워야 된다. 네, 그렇죠. 네네. 천장을 보고. 근데 네. 이제 뭐 저는 그냥 화장실이나 식사는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어쩔 수 그때는 뭐 없고. 그냥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천장을 보고 절대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건 좀 단점이죠. 왜냐면 잠깐은 이제 하겠지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그렇죠. 조금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첫 하루가 중요하겠죠? 첫날이 제일 중요하죠. 첫날이 네. 제일 중요하겠죠. 첫날에 어느 정도 잘 붙으면 사실 뭐 그다음부터는 네. 물론 중요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네. 이제 작은 방울이 됐다. 그건 사실은 기능을 못 하거든요. 큰 방울이 기지각막의 가장자리를 딱 막고 있어야 되거든요. 첫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가스를 얻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스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또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다른 합병증이 그렇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공기는 이제 빨리 없어지니까 네네. 좀 가스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네. 보통 그렇게까지 장기간 망막하고는 좀 달라서 그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봉합이 많으면은 이제 난시도 많이 생기지만은 또 그 주위에 또 염증도 생길 수 있거든요. 간혹 이제 수술은 잘 됐고 몇 개월 뭐 1년 지났는데 그 부위에 곰팡이라든지 세균의 감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감염도 많죠. 근데 이거는 뭐 음. 한 땀밖에 안 하니까 그게 훨씬 더 적고요. 녹내장도 좀 잘 생깁니다. 왜냐면 당겨서 꼬매다 보면은 원래 그 눈의 모양이 달라지면서 눈 빠져나오는 데가 좀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이 잘 생기지만 디맥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안 생기는 거 아니지만 훨씬 더 덜 생기죠. 잘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부 반응이 있으면은 내피세포가 잘 지내다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전체각막식은 이제 거부 반응이 꽤 있는데 디맥은 전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거 왜 그럴까요? 조직이 사실은, 남의 조직이 눈에 들어갔을 때
각막이 사실 약간 면역 관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면역 관용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조직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더 이식 거부 반응이 많을까요? 원래는 이제 네. 내피세포, 그러니까 각막 기증 각막에서 내피세포가 가장 이제 엔티제니시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 면역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데 네. 이러면서는 조금 이해는 안 되죠. 어차피 넣어주니까. 근데 뭐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어쨌거나 양은 훨씬 적으니까 뭐 실질이라든지 다른 걸 집어넣지 않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추정은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 확실히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거부 반응이 적은 거부 반응이 거는. 확실히 적다. 네. 그게 어쨌든 이 전체를 트랩파인해서 따내고 뭔가 이 트라우마를 많이 주면 그 경계면에서 또 뭔가 조직 반응이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생 반응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건 좀 뭐랄까 조용하게 수술을 하니까요.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디맥이 있는데 디색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내피 이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디색은 일단 그 훨씬 더 좀 쉽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이제 실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디색은 디맥이랑 비슷한데 약간의 실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이 있고 그다음에 대세막이 있고 내피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탱탱하죠. 그래서 뭔가 넣어서 뭘 조작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디색은 말리지 않습니까? 안 말리죠. 그러니까 이제 각막의 그 층이 뭐 5개 층 또는 4개 층이라고도 하는데 가운데 대부분 두께를 차지하는 게 각막 실질인데 네. 약간 골격을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좀 단단하고 좀 딱딱한 조직이라 그게 밑에 약간 포함이 돼 있으면 디색이고 그거 아예 없이 아주 얇은 마치 그 셀로판지라고 할까요? 얇은 그런 막만 있으면 디맥이니까 조작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수술만 잘 되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런 그렇죠. 수술인 예. 거죠. 디색은 그리고 이제 조작하기도 좋고 두껍기 때문에 되게 잘 보이거든요. 잘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염색을 따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훨씬 더 수술하긴 편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맥하기 좀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뭐 망막 수술했다든지 아니면 홍채에 큰 구멍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디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하면 원래 각막보다 좀 두꺼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보통은 한 100마이크로 정도 하거든요. 디맥은 뭐 10에서 20마이크로니까 훨씬 더 두껍죠. 원래 각막이 500이면 한 네. 600 정도 될 수 있다. 네네. 네. 그걸로 인해서 좀 난시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난시도 있고 조금 약간 원시가 되거든요. 약간 두수가- 활처럼 돼가지고. 도수가 바뀔 수 네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조금 단점입니다. 왜냐면 이제 수술이 훨씬 더 어렵고요. 사실은 전체 각막 이식은 결국 뭐 한 땀 한 땀 꼬맨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네, 좀 어렵고요.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손상을 많이 주거든요. 내피세포에. 그래서 요거는 전체 각막 이식은 내피세포 손상이 별로 없거든요. 바로 넣어서 꼬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디맥은 여러 가지 조작을 하기 때문에 뭐 숫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아까 보신 것처럼 내피세포가 아주 좋은 경우도 있고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요거에 비해서는 좀 다양합니다. 또 단점은 어쨌거나 이제 전층 각막 이식은 거의 모든 경우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눈이 좀 복잡하고 너무 안 보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제한적이다.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기증자의 연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의 이제 각막이 훨씬 더 좋은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전층 각막식 할 때 그 각막을 쓰면 훨씬 더 결과도 좋은데 단점은 디맥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젊은 기증자의 각막을 벗기면은 너무 말립니다. 너무. 이렇게 이 정도로 말리는 게 아니라 너무 말려서 도저히 이걸 펴서 붙일 수가 없거든요. 거의 스프링판 같이 말리는 그렇죠. 예. 탄성이 너무 세서 네. 수술 자체가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디색은 뭐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디맥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좀 단점이죠. 왜냐하면 이 젊은 기증자의 각막은 좋은데 쓸 수 없다는 건 조금 단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술 후 자세가 전체 각막식은 뭐 특별한 필요 없는데 디맥은 조금 절대 안정해야 되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가다가 딱 떨어뜨리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겠네요. 저는 절대. 이제 네. 아무쪼록 좀
하루만 보지 좀 마시라고. 쉬시라고. 핸드폰 떨어지는 변수가 있군요. 네네. 그 보통 그럼 기증자의 나이가 전층 각막 이식은 제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디맥은 어느 정도 나이가 적절할까요? 전층각막이식은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 이제 크기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예, 너무 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살 이상은 다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젊은 분의 각막이 제일 좋고요. 근데 디맥은 조금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0세 기증장애 각막이 60세 전후반이 제일 좋습니다. 워낙 젊기 그 정도면 이제 젊은 나이기도 하고 펴서 붙이기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연세가 드시면은 이게 힘이 없어가지고 헝겊 같습니다. 헝겊. 이게 왜냐면 어느 정도 말려야 피고 이런데 용이한데 너무 헝겊처럼 되면은 어디가 앞뒤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앞뒤를 알려고 이제 뭐 S마크라고 도장을 찍기도 하거든요. 그런 아까 영상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헝겊처럼 돼 있으면 뭐가 뭔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피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세 전후의 각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나이 기증자의 나이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각막은 좀 어렵지만 수입 각막은 저희가 좀 선택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은 60세 전후면 저 이번에 사용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국내 각막은 뭐 그건 불가능하겠죠. 국내 각막과 수입 각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용적인 차이가 또 있죠. 비용이 있죠. 왜냐면은 이제 수입 각막은 물론 거기도 뭐 돈으로 그거 하진 않겠지만 들어오는데 돈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처리 비용과 그렇죠. 또 그렇죠. 거기 적출하고 그다음에 피 검사 무슨 검사들 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그런 비용들이 되게 한 4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비용 플러스 수입 각막 비용은 400만 원 따로 내야 한쪽에 됩니다. 단안에. 한쪽에요. 네네. 근데 국내 각막은 당연히 이제 장기를 돈 주고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요거도 이제 적출 비용이라든지 뭐 피 검사 비용 그거 하면 그거 몇십만 원 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아무리 빨리 와도 뭐 한 5일 안팎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국내 각막은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각막을 할 수만 있으면 비용도 더 낮고 각막의 질도 더 좋을 수 있으니 국내 각막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근데 보통은 이제 기증자 코노스에 이제 대기 신청을 하면 이게 자기 순번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죠. 네. 지금 네. 저희도 그 리스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기증 각막은 적고 대기자는 많기 때문에 뭐 한정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수입 각막은 이제 어느 정도 날짜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난 5월 15일 날 하겠다. 그러면 그날 저희가 스케줄을 만들 수 있는데 국내 각막은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집에 계시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전화 드리면 빨리 오세요. 그러면 그때 오셔야 되거든요. 응급이죠, 응급이죠. 그래서 각막 이식을 할 때는 정말 그 국내 각막을 할 때 응급이 될 수가 있다. 거고요. 그렇습니다. 도갈님이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회복만 기대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아까 어느 정도 답변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환자분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 반대쪽처럼 보이거나 1.0 나온 걸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0.1 이상 나오면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0.1? 더 잘 볼 수도 있겠죠. 0.5 뭐 0.7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쨌거나 0.1 각막이 투명하면은 일단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그 안전수지, 뭐 안전수동, 뭐 이런 거는 사실 유효한 시력이 아닌데 0.1이라는 게 굉장히 낮은 시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각막 이식을 할 정도의 눈 상태면 상당히 안과에서는 중환이신 거고 그 정도의 시력도 굉장히 유효한 시력이다. 물론 아주 드물게 1.0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럭키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면 또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쪽이 이제 1.0이고 반대쪽이 이제 각막 이식을 받으면은 각막 이식은 한 0.1, 0.2 나오면 뭐 생각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거든요. 하지만 아까 그런 경우처럼 양안이 실명하신 분이 수술한 다음에 0.1만 돼도
생활이 다 되거든요. 정말 그렇죠. 제 손 꼭 잡고 막 울면서 얘기하시면 너무 고맙다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경우죠. 그렇죠. 사람의 감각 중에 90% 이상이 시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눈이 사실 보이고 안 보이고는 삶의 질을 정말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이 시력 교정술 젊었을 때 한 사람은 각막 이식을 할 때 추가 고려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각막 이식을 받을 때 말씀하신 걸까요? 기증을 할 때 하신 걸까요?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은 각막 이식을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는 있죠. 네네. 기증은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네. 이제 기증 측면에서 보면 시력 교정술 받은 분은 이제 원래는 아니지만 네. 사실은 뭐 이런 디맥 같은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시력 교정술은 내피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렌즈 삽입술을 하면 내피가 감소할 수 있으니 네네. 그것도 뭐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퀄리티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라식, 라섹, 뭐 스마일, 스마트 이런 수술한 분들은 내피 이식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럼요. 게다가 옛날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이었으면 네. 기증자가 네. 그러면 그런 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다 백내장 너무 잘하시니까 수술했어도 내피세포 너무 좋으니까 그런 네. 분들도 다 기증 각막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없는 각막은 어떨 때인가요? 제일 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 B형 감염이라든지 C형 감염 이런 경우에 있고, 에이즈 이런 것도 에이즈, 있고, 매독, 아니면은 네. 매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딴 데는 상관없는데 눈 주위, 네. 안구 내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그때쯤에 뭐 폐혈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쓸 수가 없겠죠. 사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네. 사실 가능하시면 우리나라 문화상 이게 기증을 하는 게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더 많은 분들이 또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다음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요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각막 이식이 옛날에 이제 전층 각막 이식부터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도 디맥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그게 한 10년 됐나? 좀 옛날 비디오인데 그때 개수가 1000개였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되면 아까처럼 2500개 정도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류 면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발전 중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막 이식이 사실 많이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소수입니다. 특히나 내피 이식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황우식 교수님은 오래전부터 특히 각막 이식의 진심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코노스에 맨날 연락하셔서 또 각막 달라고 이제 기증 이제 찾으시고 그러셨던 게 저도 10년 전에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교수님께 또 밝은 빛을 찾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또 안과 의사들한테도 이런 내피 이식의 그런 술기들을 전수를 해주시고 계시고 얼마 전에 또 그런 심포지엄도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네. 개최 지금 7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처음 기획하신 거죠? 네네. 국내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학회에서 뭐 일정 이제 기금을 받고 또 직접 수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끔 있었는데 네네. 사실 국내에서는 또 각막 내피 이식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었고요. 10년 전에는. 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또 소수의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세한 오늘 좀 안과 의사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네네. 네. 네. 그래서 각막 이식의 저변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우리 황우식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뭐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맥이라는 수술이 굉장히 좋은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안과 교수님들이 좀 더 술기를 발전시켜 가지고 환자들한테 좋은 결과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